저희 보상가배상TV가요, 구독자 2만을 돌파해서요, 제가 커뮤니티 게시판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궁금한 거를 질문 주시면 답변을 드리겠다 라고 해서 질문을 했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올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을 요약해서 오늘 전부 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 영상 촬영을 준비하는 동안 또 구독자가 3만이 돌파했네요.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또 이걸 보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3만 구독자분들 감사드립니다. 제가요, 약속드리는데요, 만약에 보상가배상TV가 10만을 돌파한다, 그렇게 된다면요, 더 직설적이고 사실적으로 방송을 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10만 정도 되면요, 보험사도 이거 좀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유튜브에서요, 웬만하면 저처럼 얼굴 노출하고 회사 노출하고 이렇게 방송하는 데가 잘 없습니다. 그거 뭐 뻔하겠죠. 정확한 직책이 없던가 소속이 없던가 아니면은 보험사가 두려운 거겠죠. 근데 전 안 두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도 계약자 편에서 이렇게 방송을 하는 거고요. 그러니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구독자분들이 공통적으로 올린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 건데요. 우선 공통적인 질문은요, 첫 번째, MRI 판독 결과 추간판 탈출이라는 판독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의사가 진단서에 기재를 안 해준다. 두 번째, 왜 공제조합은 합의금이 작게 책정이 되는가? 세 번째, 코로나 때문에 입원을 못하는 건데 입원에 대한 합의금을 받을 수 없는가? 네 번째, 임산부 같은 경우에는 교통사고가 나게 되면은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가 없는데 그에 대한 참작은 안 해주는지. 다섯 번째, 이주 진단의 경미한 사고 염자 진단인데 이것 또한 과실에 따라서 합의금이 줄어드는지. 여섯 번째, 차하고 차의 사고일 경우 과실 비율은 보험사끼리 자기들끼리 마음대로 정해도 되는가요? 일곱 번째, 오히려 차 대 차로 사고 났는데 가해자가 입원을 한다고 한다. 나는 괜찮다고 하는데 이건 뭐 때문에 그런 건지. 그래서 오늘은 이 7가지 질문에 대해서 제가 핵심만 간략하게 설명을 다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MRI 결과가 판독지상에 나왔는데 이걸 왜 진단서에 기재를 안 해주고 왜 소견을 안 적어주는지에 대한 답변은요, 우선 제가 실무를 하면서요, 작은 병원의 의원의 원장님부터요, 대학병원 교수님들까지 수많은 의사들을 많이 만났죠. 뭐 다른 직업군들도 비슷하지만요, 각자 사람마다의 성향이 다 달라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의사들도요, 각자 성향이 전부 다릅니다. 그리고 자기가 의학적인 지식에 대한 생각하는 기준이 다 다르고요. 무조건 환자 편인 의사도 있고요. 반면에 보험사 눈치를 엄청 많이 보는 의사도 있습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보험사가 대기업이잖아요. 그리고 보험사에서 병원으로 치료비를 주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갑인 거죠. 그래서 의사 입장에서는요, 지금 내 앞에 있는 환자가 소견을 적어준다는 그 환자는 한 명뿐이지만, 그래서 딱 한 번만 거절하면 되지만 앞으로 보험사한테는요, 계속적으로 뭐 병원을 운영할 거면 계속적으로 봐야 될 거 아닙니까? 평생 환자 편만 들고 보험사고 등질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요, 자기가 진단을 하고요, 거기에 대한 소견을 내면요, 그건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책임에 자신이 없는 거죠. 이 소견서 한 장 써준다고 해서 그게 끝이 아니거든요. 그 소견서를 받으면요, 보험사는 의사한테 가요. 가서 이게 왜 의학적으로 명확한 근거가 뭐냐, 그렇게 따지고 들면요, 솔직히 추간판 탈출증 같은 경우에는 의사가 정확하게 기준을 세울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잘 진단서나 소견서에 기재를 잘 안 해주게 되는 겁니다.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럼 두 번째 질문입니다. 공제조합은 왜 보험사보다 합의금이 작냐? 왜 합의하기가 힘드냐? 이거는요, 솔직히 정답이 없어요. 근데요, 쉽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공제조합이라는 것 같은 경우에요, 그냥 택시회사 사장들, 기사님들이 모아서 만든 조합이잖아요. 버스는 버스 기사님들이고 화물은 화물 기사님들이고 렌트카 운행자는 렌트카 업체들이고,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보험료를 전부 다 받아서요, 누군가가 사고가 나면은 이렇게 몰아주는 게시긴 거예요. 그러면은 매년 매 분기별마다 보험료를 얼마 받았고 얼마의 공제조합에 총 돈이 있고 보험금이 얼마 나갔다, 이런 감사들을 하면서 이 회사들 간부들 간섭이 엄청 심합니다. 이건 왜 이렇게 지급했냐, 이건 왜 보험금이 이렇게 나가냐, 이건 왜 소송 안 가고 이렇게 많이 줬냐, 내부 기준이 있는데 이거보다 왜 이게 금액이 많이 나갔냐, 이런 식으로 해서 돈 많이 나갈 거면 차라리 우린 공제에 가입 안 하고 그냥 일반 보험사에 가입하겠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요, 내부 결제나 감사 때문에요, 이 보험금이 많이 나갈 수가 없습니다. 담당자는 내부 지침대로 시키는 대로 해야 되죠. 그 합의금 안에서 합의를 해야 되죠. 그래서 그게 안 된다면은 내부에서도 그냥 놔둬라, 그냥 소송 받으려면 소송 받아라, 그래야 감사에 편하다. 왜냐?
소송 결과가 있으면요, 그 소송 결과에 대해서는 간섭을 아무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합의에 그렇게 적극적이지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피해자들한테 욕을 엄청 많이 먹죠. 민원도 많이 받고요. 근데 공제조합 입장에서 상관이 없잖아요. 지금 이 피해자들이 우리 고객이 될 일은 전혀 없습니다. 이미지가 아무리 안 좋아져도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요, 웬만한 큰 부상 같은 경우에 공제조합이다 라고 하면 무조건 소송 진행하는 편입니다. 그게 제일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이에요. 이제 왜 공제조합이 합의가 어려운지 아시겠죠?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입원 못했는데 그에 대한 보상은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안 그래도 이것 때문에 요새 보험사들요, 너무 좋답니다. 일단 병원으로 입원하는 사건이 없으니까요, 직원들 입장에서는 널널할 거고요. 입원을 안 하니까 합의금도 많이 안 나가고, 그래서 요즘 합의하시는 분들이 아마 힘들 수도 있습니다. 건이 없으니까 보험사 입장에서는 급할 게 없잖아요. 하지만 코로나 때문에요, 입원한 만큼의 보상을 받는다든지 코로나 때문에 입원을 못했기 때문에 보상을 받는다, 그렇게 받기는 힘들 겁니다. 보험사는 지금 별로 사건이 별로 없기 때문에 합의를 당장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이 정도까지만 하고요. 이제 네 번째 질문입니다. 임산부는요, 제대로 엑스레이도 못 찍고 검사도 못 하는데 이거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받아야 되냐? 안 그래도 저희한테 제보가 들어왔는데요, 임산부가 통원 치료를 하다가 도수 치료를 했고 그에 대해서 보험사가 지불 보증을 안 해서 나홀로 소송을 진행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보험사를 상대로 패소한 사건을 제가 영상을 이미 올려드렸고요. 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나라에서는요, 사망하지 않는 이상은 태아 이위 자료까지는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경미한 부상일 경우에 임산부한테 어떻게 더 배상을 해라 라고 이렇게 된 판결도 아직 없어요. 결국 일반인이랑 동일한 기준으로 산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출산과 겹쳐서 입원을 했을 경우에는요, 당연히 보험사가 보상을 안 하는 게 맞습니다. 물론 그게 단순 염자 진단 하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차라리 보험사한테 나는 임산부다, 그래서 특혜를 더 달라, 이렇게 주장하는 것보다요, 이렇게 말씀을 해보시는 게 낫습니다. 통증이 있으니까 당장 치료를 하고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당장 그게 안 된다, 그래서 입원을 안 할 테니까 다른 사람이 받는 합의금의 평균 정도는 달라, 그러면 그 돈으로 내가 검사를 하고 치료를 받을 수 있을 때 내가 알아서 하겠다. 근데도 만약에 보험사가 그것까지도 안 된다라고 하면요, 그러면은 확답을 받아 놓으세요. 그러면 출산 이후에 치료하겠다, 그거에 대해서 지불 보증 하겠느냐? 그래서 만약에 보험사가 그럼 그때 치료 보증 해드리겠다 라고 하면은 그때 치료 받으시고요. 근데 웬만하면 아마 그렇게 하기 전에 보험사가 제안을 받아들일 겁니다. 자,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이주 진단의 경우, 염자 진단이죠, 이 경우 과실이 있으면 합의금이 깎이나요? 당연하죠, 깎이죠. 단 제가 자동차 상해 특약에 관한 영상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자동차 상해 특약, 내가 가입한 자동차 보험의 자동차 상해 특약을 활용하면은 무과실로 처리되기 때문에 깎이진 않습니다. 단 이때는 분명히 실익을 고려해 보셔야 되는데요, 내 보험에서 자동차 상해 특약을 활용하게 되면요, 내 보험료 할증이 돼요. 그래서 그 할증 유무랑 할증률 어느 정도 되는지 꼭 확인하시고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자동차 상해 특약을 활용하기 전에 아까 과실 1, 20%가 있는 경우에 경상 이주 진단이죠. 그 경우에 다른 사람, 가해자의 보험사로부터 배상받는 금액이 달라지냐. 근데 솔직히요, 실무적으로 보면요, 1, 20% 있어도 비슷하게 나가더라고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염자 진단이라도 어떤 사람은 150만 원 받았다, 어떤 사람은 300만 원 받았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험사 담당자들이 당연히 이렇게 말을 하죠. 과실이 20%가 있는데 자기는 보통 이주 진단 같은 경우에 150만 원 준다. 근데 오늘 퇴원을 하시면은 과실 참작 안 하고 150만 원 다 드리겠다. 그러니 합의하시죠. 이런 제안이 올 겁니다. 그렇게 해놓고 담당자는 200에 이제 손해배상액을 올리고 과실상계한 금액으로 합의했다라고 이렇게 보고는 올리는 거죠. 그래서요, 평균 이상의 과다한 합의금을 바라지 않는 이상은 1, 20%의 과실 같은 경우에 굳이 자동차 상해 특약을 활용 안 해도 평균적인 합의금은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차 대 차 사고인데 보험사끼리 일방적으로 과실을 정해서 나한테 통보한다, 이렇게 하는 게 맞는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요, 보통 실무상 그렇게 다 처리합니다. 하지만 우리 계약자가 개입해서 나는 그 과실 인정 못하겠다 라고 하면은 그 과실을 이렇게 처리 못해요. 그래서 분심이도 가고 그 과실 때문에 보험사끼리 소송도 하는 겁니다. 이건요, 이미 제가 보험사 과실 비율은 무조건 의심해야 된다라는 영상에서 다 설명드렸고요. 보험사에서 실무적으로 쓰는 과실 비율 도표가 있어요. 그것까지 전부 다 첨부 파일을 올려놨기 때문에 그 영상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피해자인 나도 가만히 있는데 왜 가해자가 입원한다, 지불보증 해달라, 대인 처리해달라 라고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 왜 이런지 모르시겠어요? 둘 중 하나입니다. 자기가 가입한 보험에서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 그러는지, 아니면 진짜 아프기 때문에 치료를 받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만약 내가 가해자지만 내 자동차 특약에 자동차 상해 특약이 가입되어 있다. 그리고 따로 운전자 보험으로 자동차 부상 위로금도 가입되어 있다. 이러면은 얼마가 나오겠어요? 200 이상은 쉽게 받겠죠. 그거 노리고 그런 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진짜 아파서 통증 때문에 치료를 위해서 그런 걸 수도 있습니다. 솔직히요. 툭 부딪혔는데 염자인데 뭐가 아프냐. 이거 안 겪어본 사람은 모릅니다. 저도요. 교통사고는 아니지만 진짜 경미한 충격으로 목에 담이 온 적이 있는데 염자 진단이죠. 한 2주는 목을 꼼짝도 못했어요. 그래서 이게 심하게 목이 교통사고 나서 삐끗하면은 이런 기분이겠구나. 그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작은 교통사고를 하더라도 다들 조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 보상가 배상TV가 2만 구독자 기념으로 제가 궁금증에 대한 질문을 달라 해서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 정도의 질문들은요. 제가 앞으로 자주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씩 커뮤니티 게시판에요. 게시글을 올리면요. 꼭 참여하셔가지고 댓글 등을 달아주시면은 그 궁금증 제가 최대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10만 구독자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은요. 된다면 꼭 보험약자의 지팡이가 된다는 약속 지키겠습니다. 이 영상 보시는 분들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도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오겠습니다.